학습 테스트 작성 시 정적 클래스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스태틱 클래스와 관련된 질문이다. 뭐 이제 이런 게 올라왔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빈들이 그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 클래스에 뭐 이렇게 등록이 되고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빈 클래스들을 갖다가 다른 클래스 안에 제가 정적, 중첩 클래스,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등록되는 클래스인데 그게 이제 스태틱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빈 1, 빈 2, 커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이 학습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이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거를 스태틱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클래스인데 스태틱이 안 붙은 그냥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너 클래스라고 하죠. 이너 클래스로 만드니까 이 빈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 못 하겠어. 이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뭐 이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별도 자바 파일로 그러니까 이제 탑 레벨 클래스라고 하죠. 그 파일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그 클래스로 만들어서 테스트하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클래스의 내부에다 집어넣었더니 즉 내부 클래스로 만들었더니 빈이 안 되고 근데 그 앞에 또 스태틱을 붙이니까 빈으로 등록이 돼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직접 해보면 되죠. 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 이너 클래스 빈 이런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요. 최신 스프링 부트로 만들 거니까 컴포넌트 스캔 대상 위치가 아니라서 그건 아닙니다. 객체 생명 주기가 달라서 이게 뭔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자, 프로젝트는 뭐 웹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빈으로 등록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더 이상 추가 의존이 없는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 클래스 빈이라는 제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요. 익명이라서 익명 클래스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내부 클래스와 그 다음에 정적인 클래스 요 얘기만 지금 했거든요. 자, 또 이너 클래스는 아우터 클래스에 종속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영일님 거의 정답에 되게 가까운데 그 핵심은 이제 뭘 대답을 해주셔야 되냐면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이 빈으로 등록될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자, 아우터 클래스에 종속된 뭐 어떻게 종속이 돼요? 근데 그거랑 빈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빈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클래스가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관리되는 빈으로 등록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등의 제약 때문에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빈으로 등록하기 어렵지만 정적 클래스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빈으로 등록할 수 있다. 90% 정도 맞으셨어요. 그렇죠. 아우터 클래스 없이 이너 클래스는 생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그동안에 자바 개발을 해오면서 개발팀하고 굉장히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다 적어볼게요. 위에다 적자. 여러분 이너 아까 그 질문해 주셨던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내부 클래스 작성 시 정적 클래스로 만들어야 동작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이 사실은 바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틀렸을까요? 네, 뭐가 나오죠? 내부 클래스 그리고 정적 클래스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사실 이 내부 클래스는 정적 클래스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답변을 달아드리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오라클 튜토리얼에 가면 네스티드 클래스 요걸로 한번 검색을 하시면 요 URL 여기 들어가시면 네스티드 클래스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중첩 클래스죠. 중첩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요. 중첩 클래스라는 거는 모든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걸 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클래스 밑에 클래스 선언 아래 클래스가 있다. 이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중첩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첩 클래스는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정적 중첩 클래스가 있고요. 스태틱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중첩 클래스고 근데 이거는 스태틱이 붙어 있으니까 정적인 중첩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스태틱 여기다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나오죠. 정적 중첩 클래스. 만약에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 얘를 갖다가 이너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와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로 나뉘고 그 네스티드 클래스는 그 중에서 스태틱이 아닌 네스티드 클래스를 이너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 클래스는 정적인 클래스일 수가 없어요. 다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중첩 클래스라고 부르셔야 되고 그걸 통칭할 때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면 이너 클래스, 붙어 있으면 스태틱 중첩 클래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일단 틀린 게 뭐냐면 내부 클래스를 작성 시 정적 클래스로 만들어야 하냐? 아닙니다. 내부 클래스는 정적 클래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중첩 클래스인데 정적 클래스로 만들어야 하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부 클래스면 왜 이거는 빈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가지 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라클의 튜토리얼 되게 문서 좋아요. 저는 자바 웬만한 문법서 보는 것보다 오라클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 쫙 한번 보시는 걸 더 권장을 드리거든요. 자,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스태틱 클래스라고 하고 이거는 스태틱 이너 클래스. 자, 저는 그 코드 파일럿을 쓰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뭐 이런 정도를 만들어 주네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요거를 만드는군요. 자,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컴포넌트라고 붙여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컴포넌트 스캔이 들어있죠. 이게 메타 애노테이션을 들어있으니까 자, 요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요 중첩 클래스까지 포함해서 다 스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빈으로 등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글씨 너무 작나요 혹시? 이거 바로 들어갈 줄 모르고 폰트 사이즈를 조정을 안 했는데 10, 한 5 정도? 너무 작나? 커런트 폰트 10, 16 글씨 잘 보이시나요? 코드 보이시죠? 네. 자, 아무튼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get bin을 해가지고 빈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스태틱 이너 클래스 빈을 가져와서 화면에 오브젝트를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찍어봐야 뭐 별거 없겠지만 이 빈이 존재한다면 get bin에 의해서 빈을 가져올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toString 정의한 게 없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이너 클래스 빈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안에 있는 요 중첩 클래스는 요게 기본적으로 그 네이밍이 요 달러 표시 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태틱 이너 클래스는 빈으로 잘 등록이 됐어요. 그렇죠?
자, 컴포넌트를 붙이니까 빈으로 등록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너가 아니죠. 그냥 이너 클래스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컴포넌트라고 붙이면 얘는 빈으로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딜레이가 있으니까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답변. 어이구 78분이나 들어와 계시네. 자, 못 들으신 분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를 또 집어넣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첩 클래스라고 합니다. 중첩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예요. 모든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는 중첩 클래스예요.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 이렇게 넣어도 중첩이고요. 심지어는 클래스 정의를 어디다 해도 되냐면 여기다가 해도 돼요. 이걸 로컬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됩니다. 이것도 중첩 클래스예요. 또 우리가 쓰는 유명한 클래스 있죠? 그냥 바로 여기다가 new 뭘 해야 되지? 생각나라. runnable 뭐 이런 거 해보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를 갖다가 어라 프로젝트가 17로 돼 있는데 이게 런까지 돌아갔구나. 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주고 그 앞에다가 new 키워드를 써가지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 안에 코드를 직접 구현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익명 클래스라고 하죠. anonymous 클래스. 이건 뭐죠? 로컬 클래스. 자, 아이고 이거 스태틱 안에다 만들었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그 다음에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스태틱 클래스인데 네스티드라고 붙여줘야지 일반 스태틱 클래스랑 구분이 되겠죠. 어차피 스태틱은 이 안에밖에 못 만드는구나. 아무튼 스태틱 클래스 그리고 스태틱 안 붙인 거 이거 뭐죠? 이너 클래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네스티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컬 클래스와 어너니머스 클래스는 둘 다 이너 클래스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오늘 관심사는 아니니까 요거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람다까지 나오죠. 크게 두 가지.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 그 다음에 이너 클래스. 이거는 난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라고도 하죠. 네. 자, 이너 클래스는 빈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코드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위에도 컴포넌트를 달아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스캔을 해보는데 김정현님은 스프링은 마법을 많이 부려서라고 하시는데 봅시다. 어떻게 되나? 이너 클래스도 빈으로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뭐 이너 클래스건 스태틱 이너 클래스건 다 잘 등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뭐 대충 그냥 클래스자 붙으면은 다 빈으로 등록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부 클래스로 작성하니 적절한 빈 타입을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아니다. 그냥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스태틱 클래스 있잖아요. 스태틱 네스티드 클래스. 이거는 다른 클래스 안에다가 위치는 시켰지만 사실은 그냥 탑 레벨 클래스로 다른 파일에다가 클래스 정의한 거랑 거의 99%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위치만 다른 클래스 안쪽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왜 다른 클래스 안에다가 굳이 클래스를 정의했을까요? 뭐 이유는 이 클래스가 요게 이제 안에 있는 거에 외부에 있는 거를 이제 아우터 클래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우터 클래스하고 뭔가 의미적으로 굉장히 관여가 깊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 얘랑 얘는 여기 같이 나오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자바에서 패키지를 구분해 놓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같은 패키지 밑에 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더 긴밀해. 이건 어떤 이 아우터 클래스, 이너 클래스 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저 클래스와 너무 관계가 깊어서
얘는 밖에서는 별로 관심 사항이 아니고 얘는 이 안에다 정의해 두는 게 맞아. 이러고 싶을 때 스태틱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네,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관계가 너무 깊고 이 안에서만 사용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 안에 두면 가독성이 좋아져요. 굉장히 코드를 볼 때 같이 보이잖아요. 그 클래스가 두 가지 클래스가 존재하지만 한 화면에서 다 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스태틱 클래스를 잘 쓰면 되게 가독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구나. 어떤 경우에 이 스태틱 클래스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 밖에 클래스 안에서만 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이 내부에 정의해둔 스태틱 클래스를 아예 사용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정도.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파일 새로 만드는 게 그냥 귀찮으면 여기다가 만듭니다. 그리고 되게 간단하면 생긴 게 간단하면 뭐 굳이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구형 코드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보자고요. 예.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거 요 안에서만 사용할 것 같고 그냥 심플하니까 이렇게 같이 놔도 전체 코드 읽기도 괜찮고 이게 이제 같이 그 그룹핑 될 만한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럴 때 저는 스태틱 클래스를 쓰는데 스태틱 클래스는 언제든지 얘를 갖다 이게 프라이빗으로 정해 놓은 경우만 아니면 얘를 갖다 그냥 외부 클래스로 빼버려도 그만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반면에 내부 클래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굉장히 다르냐면 이 내부 클래스는 이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오브젝트가 먼저 존재해야 하고 그 오브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만 이 이너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얘는 이 밖에 있는 클래스가 아니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특정 오브젝트와 연결을 시켜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ew static inner class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당연히.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new inner class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에러가 납니다. inner class는 이 밖에 있는 클래스, 즉 inner class bin 애플리케이션에 인스턴스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얘를 갖다가 outer class라고 할게요. outer class 뭐 이렇게만 하죠. 네, 얘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밖에 그 인스턴스 거기다가 점을 찍고 new 이렇게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outer class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예, 바로 inner class 이렇게 하면은 좀 타입 정보가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러면 타입을 노출할까요? 이것도 여러분 저 var라는 키워드는 자바 11부터 사용할 수 있죠. 예. 생략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타입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너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만든다 그러면 .new 키워드가 다른 변수 오브젝트 변수 뒤에다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예.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 안에서 만드는 거죠. 이 안에 이 아우터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 안에서 이거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만들어지면서 이 아우터 클래스라는 인스턴스와 직접 자신을 연결해 놓은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너 클래스 안에서는 여기에 멤버 변수, 제가 여기다 프라이빗으로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놨으면 이너 클래스에서는 저 name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하면 안 되지 참. name은 어디 있는 거죠? 이 이너 클래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밖에 클래스의 멤버 변수잖아요. 근데 그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또. 근데 스태틱 클래스는 이게 될까요? 스태틱 클래스는 이 외부 아우터 클래스의 오브젝트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임 이거 해봐야 에러가 납니다. 당연하죠. 얘는 이 밖에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얘는 독자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클래스처럼 그냥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아우터 클래스의 어떤 멤버 변수에 접근이 불가능해요. 예. 하지만 얘는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이미 만들어져서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돌아와서 스프링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프링에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뭐 컴포넌트 이렇게 해놨건 뭔가 뭐 XML이나 이런 데다가 클래스 이름을 정보를 넘겨줬건 사실 컴포넌트 붙인다는 얘기는 요 클래스 정보를 이용해서 빈을 만들어라 그냥 그런 선언일 뿐이거든요. 그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클래스 정보를 가져가서 클래스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얘를 빈 오브젝트로 써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해요. 스태틱 이너 클래스 뉴 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빈으로 등록하면 돼요. 근데 이너 클래스는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뉴 해가지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이너 클래스는 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네, 김준우님 방송 씻어서 너무 아쉬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이너 클래스는 빈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아우터 클래스에 오브젝트가 없으면 이너 클래스는 만들 수조차도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보세요. 요거는 뭐죠? 요 메타 애노테이션을 뒤지다 보면 어딘가에 이 컴포넌트라는 게 나와요. 그죠? 컴포넌트라는 게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인프런의 토비의 스프링 부트 이해와 원리 표현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바로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등록되면 이게 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자신을 이 클래스 정보를 등록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도 빈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get bin 해가지고 요 아우터 클래스에 이것도 빈으로 등록하면 얘도 찾아집니다. 이너 클래스 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의 빈도 존재해요. 여기 존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이너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아우터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직접 만들 수 없지만 스프링은 혹시 얘가 들어있는 이 아우터 클래스, 즉 이 클래스가 빈으로 등록된 적이 있나?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빈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걔가 빈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걔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요 이너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걔를 생성하고 빈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얘만 빈으로 등록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얘가 속한 이 아우터 클래스 자체도 빈으로 등록돼 있다면, 그러니까 얘가 빈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얘가 컴포넌트라는 그 애노테이션을 메타 애노테이션 또는 직접적으로 애노테이션을 붙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인 경우에 한 가지인 경우죠. 아무튼 얘가 빈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라면 얘도 빈으로 등록을 해줘요. 굉장히 희한하죠. 자, 아우터 클래스가 빈이 아니면 등록이 안 되나? 예, 해봅시다. 만들면 되죠. 아우터 클래스라고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이너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게요. 이너 클래스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컴포넌트를 붙였어요. 근데 얘는 빈으로 안 만들 거예요. 아우터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예요. 자, 이너 클래스 2도 이게 이제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원래 컴포넌트 스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요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원래 빈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너 클래스 2를 갖다가 빈으로 등록됐는지 이걸 확인을 해보면, 아이고 임포트도 안 하고, 자, 아우터 클래스라고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에 있는 이너 클래스 2가 빈으로 등록됐나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 빈 타입의 빈을 찾을 수 없다. 아까 이분이 질문해 주신 게 제가 이걸 학습 테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클래스 안에다가 저 빈1, 빈2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빈 클래스로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스태틱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뭐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거든지 상관없이 빈으로 등록이 잘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만든 강의 예제에는 이게 잘 동작했지만, 이걸 내부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외부 클래스는 스프링이 빈으로 등록되는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JUnit 테스트 클래스예요. JUnit 테스트 클래스가 빈으로 등록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빈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거를 아우터 클래스에다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나도 빈으로 등록해줘라고 이렇게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을 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요 이너 클래스 2도 빈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자바의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있는 거는 중첩 클래스고, 중첩 클래스는 스태틱 클래스와 이너 클래스로 나뉜다. 그러니까 이너 클래스는 스태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너 클래스는 그 아우터 클래스의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존재해야지만 걔와 연관 관계를 맺고 자신을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가 먼저 만들어진 뒤에 그 뒤에 new 키워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너 클래스는 독자적으로 오브젝트가 되지 못하니까 얘를 빈으로 등록하지는 않아요. 이건 등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근데 얘를 등록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우터 클래스도 빈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쓸모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제가 딱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왜 굳이 이너 클래스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너 클래스는 아우터 클래스와 연관관계가 있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냥 딱히 생각해 보면 별로 케이스가 떠오르지는 않지만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빈 팩토리 메소드를 갖다가 일반 그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이 붙은 클래스 안에 정의하는 경우에 얘를 갖다가 빈으로 노출이 되면 얘가 아우터 클래스 쪽에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어떤 다른 빈에 모니터링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빈으로 등록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게 그 레퍼런스 매뉴얼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팩토리 메소드, 일반 팩토리 메소드 라이트 모드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아무튼간에 이것도 아마 굳이 이너 클래스를 써가지고 빈으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여기서의 경우처럼 아우터 클래스의 내부의 어떤 정보들을 얘가 활용해서 빈으로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두 개를 결합해서, 만약에 얘가 이 이너 클래스가 아우터 클래스 쪽에 정보를 접근하려면 얘를 뭐 주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태틱 이너 클래스가 만약에 이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빈의 뭔가 내부 정보를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디펜던시 인젝션을 주입을 받아서 써야 돼요. 같은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중첩 클래스더라도. 근데 이너 클래스는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뭔가 활용할 방법이 있다. 근데 요걸 이제 빈을 분리해서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너 클래스도 빈으로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용도는 뭐 여러분이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요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달았는데, 토비의 스프링 부트를 수강하시면 이런 질문을 할 만한 재밌는 예도 많이 어디 갔습니까? 요거 말고 이쪽 거, 예, 요거 강의가 나왔습니다. 그 할인 기간은 끝났는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